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0여 점의 장갑지문 확보. 현장의 유일한 단서였던 장갑지문 덕분에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도 있다.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착용했던 장갑 문양이랑 똑같은 장갑입니다.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한 수사기법 선보인다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들의 특별한 수사도구는 냉장고에 있다는데 돼지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근처 농가에서 돼지피를 구해 모인다는 수상한 과학수사계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혈흔 분석가란다. 범죄 현장의 핏방울 모양과 그 간격을 토대로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사건 현장을 제일 먼저 방문해 현장에 떨어진 혈흔을 분석, 100% 완벽 재현을 통해 사건을 추리해낸다. 상황별로 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 번은. 피 같은 자국으로 범행 동기, 상처 부위까지 분석 가능하다고. 이 부분에서 가격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검증 단계는 상황적 재현을 통해 사건을 추정해내는 것이다. 감춰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다. 피해자 옷을 입어볼 때도 있고 또 범인 옷도 입어볼 때도 있고. 망자의 옷을 걸치는 일은 곤혹스러운 법, 그러나 꼭 거쳐야 할 단계라고. 어쩔 수 있나요? 해야죠. 작은 단서조차 없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바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니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는 독보적인 존재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강력 연쇄살인 사건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하지만 심리전의 달인이라 불리는 그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특히 이제 연쇄살인과 관련된 이런 범행이 발생이 되면 피해자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갑작스런 출동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철물점의 침입, 오직 사다리만 가져간 황당무계한 절도 사건이다. 이게 값이 사다리 값의 2배 정도 나가요, 오히려. 여기도 샤시가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안 가져가고 사다리만 다 가져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어느 사건에나 다 나갑니다. 과학수사대의 활동 범위는 무한대.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범죄도 100% 출동한단다. 과학수사대까지 오셔가지고 금식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소중한 사다리. 전국의 CSI 요원들을 위해 탄생한 특별 숨은 공간도 있다. 일명 경찰청 세터장. 수사 형사들하고 과학사 요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재현 장소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못지않은 이곳에선 한국의 CSI 요원들이 가상 훈련을 받는다는데 베테랑 경찰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직접 나선다. 담배꽁초를 수거할 때 현장에서 필터만 제거하고 뜯고 진흥화돼가는 범죄의 훈련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게 현실. 한쪽에서도 교육이 한창인데 이들은 바로 스리랑카 경찰.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찾았단다. 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 2009년 한 해에만 13개국의 경찰들이 다녀갔다. අපි දකින්න ලැබුණා එක වගේම දියුණුවක් හැමතැනම තියෙනවා. අපි ඉතාමත්ම සතුටු වෙනවා කොරියාවේ මේ ජයග්‍රහණය පිළිබඳව. 산소감자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 과학수사대의 평균 출동 시간은 약 10여 분. 연장 투입 준비가 한창인데. 투명 발판을 하나씩 다리처럼 놓고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지만 증거도 불충분하고 사망 이유가 불분명하다. 가장 난감한 경우다. 구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까다로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이 책임진다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 어디길래 요 문턱 넘기가 일이 힘들까 궁금한데. 2가지 방문증이 있습니다. 일반 방문증이 있고 증거물 접수하는 방문증이. 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도착한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일반인 출입 통제구역. 그 문이 드디어 열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굵직한 사건이라면 국과수를 거치는 것이 통과 의뢰. 55년째 280여 명의 요원들이 10여 개 분야에서 숨은 진실을 찾고 있다. 기본이 여기 들어올 때 석사 과정 이상을 저희가 뽑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가 한 40% 정도 되죠. 전체 인원 중에서. 이른 아침 구급차 수십 대가 늘어섰는데
시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검은 꼭 필요한 과정이란다. 시신 무게를 재는데요. 곧 부검대에 오르게 될 사연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혹시나 있을 범죄의 단서를 찾는 단계는 똑같다. 하지만 부검을 하기 전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데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저희가 물을 뿌려가 좀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짧으면 40분에서 길면 4시간까지 걸리는 부검은 10년차 이상 베테랑들만 집도한다고. 토탈 20건인데 집도이 8분 포함해서 20분 들어가셨어요. 부검을 시작하기 전 담당 형사와 미팅은 필수. 한때는 금녀의 구역이었지만 오히려 여성의 꼼꼼함이 강점이 된다. 평소 먹는 약을 비롯한 생활 습관까지 확인을 한다. 이제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검을 하게 됩니다. 나가면 안 될까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오전에만 부검을 하는 것도 망자들의 떠나는 길에 대한 배려. 장례 일정을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더더욱 부검의 결과가 포인트다. 화살이나 이런 거 관련 건에서 정확하게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검을 지켜보는 다른 이도 있는데 분들은 형사분들입니다. 부검이와 담당 형사, 범죄의 흔적을 찾는 공동 작업이나 다름없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면 좋은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불편하죠. 담당 형사로서도. 40대 남성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데 급사하셨으면 건 지금 눈으로는 없어요. 부검이 끝나고 바로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샤워실. 남다른 고충 안고 있단다. 집에 가면 또 애들이나 가족들이 그 냄새가 좀 나니까 불쾌할 수 있으니까 냄새와 함께 망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씻어낸다. 조용한 곳과수에 요란하게 등장한 이 남자.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중살 물건인데요. 지금 이분이 유력한 용의자인데 그래서 거부하시고 있기 때문에 범죄 심리과는 소위 말하는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는 것. 부인을 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안 밝혀보자.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포착한다는 거짓말 탐지 의자. 국가수의 자랑거리란다. 이 의자는 지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수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용의자의 40% 정도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자백을 한다니 그 위력이 놀라운데. 예비검사 한번 해볼게요. 바람 피운 적이 있어요? 아니요. 대답이 거짓말이면 높은 파장을. 결혼생활 행복합니까? 아니요. 진실이면 낮은 파장을 보인다. 사고 당시에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아니요. 30분에 걸친 조사가 끝났다. 안 했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일단 신호 위반했다는 거짓말입니다. 신호 위반을 했다고 봐야 되죠.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 명확하게 좀 사건의 어떤 개요들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범죄 심리과에는 이제 체면 수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체면도 엄연한 과학 수사의 한 분야. 그 기억을 잘 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체면을 하는 곳입니다. 체면 수사는 용의자가 아닌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장면 속으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4월 26일 남편이 잘못됐던 그곳 얼굴이 갸름하고요. 약간 검은색 뒤집어 입술이 얇아요. 입술이. 체면 수사의 주목점은 따로 있다는데 몽타주 작업을 할 겁니다. 잠재 기억을 되살려 용의자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 이렇게 닮았어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살인사건 같은 경우 몽타주 추적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국가수가 처리하는 크고 작은 사건은 1년에 약 28만여 건. 어마어마한 양이다. 감정선대요. 연구부관입니다. 최근 가장 바빠진 부서는 약동물과. 성 관련 의약품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데.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의뢰되는 가짜 약입니다. 다양한 술도 가짜 술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 도구란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주류입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의뢰도 많